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추가로 이제 요 소설집에 있는 그 알퐁스 도데의 그 황금 두뇌를 가진 사나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남자의 애절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남부 지방입니다. 참고로 알퐁스 도데 소설의 거의 배경은 프랑스 남부의 이제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대부분이 본인의 활동 무대이기도 했고, 물론 나중에 이제 파리로 가서 살게 됩니다. 자, 고향 같은 곳이 알퐁스 도데, 이제 프랑스 남부가. 근데 이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크게 이제 땅을 찢게 되고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 의사들을 이제 불렀는데, 이제 부모는 아이가 좀 뭔가 비정상이다, 오래 살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머리 안쪽이 이제 다 두개골이 황금이었던 것입니다. 두뇌까지 다 황금으로 된 아이였던 것이죠. 그래도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아이를 숨깁니다. 이제 밖에서 이제 딱 알려지면 머리가 황금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든 걸 다 가져가겠죠. 그래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됐고요. 이 아이가 이제 마치는 10대가 되었을 때 부모가 이제 드디어 말을 합니다. 너의 머리는 다 금으로 되어 있단다. 그 금의 일부를 좀 우리에게 좀 줄 수는 없겠니? 우리도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단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당연히 부모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좀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 해서 머리에서 황금을 빼내는지에 대해서는 소설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좀 동화적인 소설이기도 한데 좀 일부를 떼서 줬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그걸로 이제 즐겁게 생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부모에게 이제 실망을 하게 돼서 어느 날 그 집을 가출하게 됩니다. 나가게 되고 나서 주변에 이제 술집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상실감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머리에 이제 황금을 캐내면서 이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술집의 이제 여인숙에서 이제 방에서 이제 거울을 봤는데 자신이 굉장히 휑해져 있고 머리에서 점점 이게 머리가 어떤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자신이 이제 좀 휑해져서 이제 죽어가서 이제 초췌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머리에 있는 황금을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잠을 들었는데 이날 하필 또 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가 이 머리가 황금인 이 아이를 어떻게든 따라서 찾아와가지고 밤에 또 일부 또 황금을 떼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더 초췌해지고요. 그 가운데서 앞으로 이제 정말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면서 조용히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공원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대단히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게 돼요. 이 소녀에게 또 한눈에 반하면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머리가 황금인 이 남자는 황금을 떼어내어서 이 소녀에게 어떤 사치품들, 화려한 옷이라든가 어떤 보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단번에 이 공원에 만난 이 아저씨가 됐는데 이때는 이 아저씨, 머리가 황금인 이 아저씨, 속이 황금이야, 속이. 황금인 이 아저씨를 이제 단번에 사랑을 하게 되긴 하는데 이게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런 게 물건을 주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이제 그 허영심 많은 소녀였고 외모만 아름다웠던 이제 그런 소녀가 되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를 진심 어리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저씨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단한 것들을 이렇게 매일 사주세요 하면서 아저씨는 정말 대단한 부자인 게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렇지 사실 내가 부자이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서 묘하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 소녀가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이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신이 사랑했던 이 허영심 많은 소녀, 사실은 이 소녀는 그만큼 이 남자가 이 소녀를 사랑했던 만큼 절대 사랑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남자에게 모든 거였기 때문에 자신의 남은 모든 금을 사실상 다 이제 머릿속에 있는 금을 다 긁어다가 장례식에 다 치러버리게 되고 아주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거의 모든 걸 긁어냈기 때문에 이제 이 남자는 심지어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 소녀에 대한 모든 기억까지 거의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린 채로 이제 기억하는 게 거의 없는 채로 방황하면서 이제 거린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상점에
이제 백조 깃털이 달린 이쁜 신발, 여자가 신는 신발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본능적으로 그 소녀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아, 그 소녀에게 이걸 사줘야지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마지막 모든 금을 긁어내서 피를 흘리면서 그 구두를 사게 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의 어떤 비극적인 사랑이 결부짓게 되는, 이제 끝나게 되는, 남자가 모든 것을 내주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때 어떤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이 주는 교훈은 뭐 작가가 말하기에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소한 것을 두고 자신이 갖고 있는 황금, 가장 귀한 모든 것을 내줘버리는 어리석은 사랑을 하는 모습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이고, 실제로 알퐁스 도데가 이 사람의 생애가 작가로서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시점은 대단히 좀 늦은 시점이었어요. 드문드문 작품을 쓰긴 했는데 정말 몰입해서 이제 계속 글을 쓰면서 작품에 이제 매진했던 기간은 이제 후반부였어요. 인생 후반부. 거기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낭비한 인생에 대해서. 여기서 뭐 알퐁스 도데 잠깐 인생을 좀 살펴보자면 1840년에 태어났고, 원래 집안이 가난해서 뭐 중학교 교사, 시골 중학교 교사를 했는데, 이때 당시 교사는 이제 굉장히 좀 낮은 직급의 일이었고, 뭐 대단한 돈을 버는 그런 우러러보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쓰고 싶어서 마침내는 파리로 이제 떠나게 되고, 거기서 어떤 귀족의 비서로도 일하고 이렇게 하다가 도중에 안 좋은 여인을 만나요. 이제 알퐁스 도데가 근데 참고로 굉장히 좀 다혈질인 듯 하면서도 또 굉장히 또 서정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어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호감을 많이 샀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안 좋은 여인을 만나서 그러다가 이제 이때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매독에 걸리게 돼서 이제 엄청나게 고통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좋은 아내를 만나긴 해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줄리라는 여인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뒤늦게 작품에 매진을 하다가 이제 56세쯤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작가가 되겠습니다. 뭐 작품의 특징은 서정적이고 항상 감수성이 있고 어떤 낭만적인 어떤 그런 작품,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알퐁스 도데 두 작품 나눴네요. 별하고 마지막 수업은 너무 유명해서 제가 그걸 굳이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알퐁스 도데의 그 별하고 마지막 수업 외에 그나마 이제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작품 아르레 여인과 그리고 이제 황금등을 가진 사나, 이걸 나눠봤습니다. 참고로 아르레 여인은 제가 아는 구독자 FAE 피아노 카페 그분이 올린 곡에도 아르레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뭐 알퐁스 도데의 숨겨진 작품까지 해서 거의 다 나눈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